여러분 곁에는 어떤 친구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지만 이런 사람의 경우 서로에게 해가 되고 나를 좀 먹게 되는 사람이기에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함께 어울릴 수 없기에 그저 진작부터 끊는 것이 가장 이롭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친구라고 생각하면 정말 해로운 사람 특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지켜줄 오늘의 지혜를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조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반드시 손절하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것이든 기어코 이기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어떤 것을 사면 그 물건이 자기 것보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물건은 별로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자기 것이 더 좋으면 상대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라며 장점을 잔뜩 늘어놓고 상대보다 좋지 않으면 자기의 안목이나 가성비 등을 강조하는 식으로 어쨌든 자기가 더 잘 샀다고 얘기를 한다. 이때 그 돈 있으면 난 다른 거 샀다. 나는 그런 거 없는 게 편해라는 식의 말이 흔히 나오게 되며 상대 안목이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얘기이므로 듣는 사람의 기분은 매우 불쾌하게 된다. 게다가 문제인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상대방이 불쾌할 것이라는 생각을 의외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로 말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결국 온갖 종류의 것들에서 내가 더 낫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에 상대방의 기분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처지가 가장 낫다고 믿기에 이를 계속해서 확인받으려 하는 안 좋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려고 애쓰는데 상대가 가만히 듣고 있거나 인정하는 투로 대해주면 이를 자기가 낫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 계속해서 자신감만 쓸데없이 높아진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상대가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음에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준다. 물론 친구 중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도 있다. 사람들은 경쟁 상대가 있어야 나도 성장한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정이 돈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정을 주는 친구일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독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기려고 드는 사람은 해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이기려 들기에 갖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학력, 직장, 사는 집, 부모의 재력, 배우자, 아이 등 경쟁할 거리가 안 되거나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것에 매달리기만 하기에 시간이 아깝다. 그렇기에 상대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 받아줄수록 감정 소모의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논쟁까지 갈 필요도 없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더라도 그 상대방은 절대 질 생각이 없이 우기기에 어지간해서는 이길 수도 없고 또한 이긴다고 해서 얻을 게 없다. 이긴다면 상대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결과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자기가 먼저 손절하려고 할 수도 있다. 손절하면 먼저 떠나준 것에 감사하면 되지만 악감정을 가지고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적지 않게 귀찮아진다. 그들은 나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까지 건드려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쓸데없이 논쟁을 벌이지 않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낫다. 정말 심하다면 조용히 내 쪽에서 거리를 두며 천천히 손절을 준비하며 멀어지는 것이 가장 낫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을 일찌감치 피해서 쓸데없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 쓰는 시간과 감정은 결코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의 쓸데없는 수다를 들어주는 시간에 불과하기에 애초부터 피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 두 번째, 윈인만 고집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흔히들 윈인이라 하는 관계라 하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비즈니스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좋다. 하지만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윈인하는 결과를 고집하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사적인 생활에까지 가져오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의 지혜들을 살펴보면
너무 계산적인 관계는 인간관계에 해가 된다 말한다. 처음부터 서로의 이득만을 기대하여 윈윈하려는 계산적인 인간관계는 결코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 힘들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며 따져보는 째째한 인간관계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일로 만난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만 착각한 경우가 있다. 퇴사를 하거나 같이 관련 있던 부분에서 상대가 떨어져 나갔을 때 태도가 급격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 상대는 단순히 일로 만난 것에 불과하지만 나는 마음을 주며 친구로 만났던 거였기에 그렇다. 그동안은 같이 일했기에 단지 일만으로 윈윈하는 관계가 친한 관계로 느껴졌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적인 관계도 좋을 거라고 착각했을 수 있다. 물론 그래도 좋은 관계로 남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과 관련 없이 나 혼자만 상대방과 친하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낫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해로운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상대가 처음부터 이득을 얻을 것을 전제로 내 곁에 다가온 사람이라면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의 선한 얼굴은 비즈니스를 위해 그냥 하는 것일 뿐 뒤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친하게 굴고 남을 섬세하게 챙기기에 함께 지내다 보면 이렇게 진국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도 상대가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 나에게 이렇게 잘하지 하며 경계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잘해주고 하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재산도 주고 믿음도 주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외로웠거나 소외되었던 사람의 경우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상대가 오랜 시간 동안 일관되게 행동하니 마음이 움직여 결국 믿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된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문제는 너무 의지하게 되고 그저 믿기만 하고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정말 냉철한 사람마저도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외로움을 참아왔던 사람, 혼자 지내기 힘들었던 사람,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던 사람, 열등감에 지쳐있던 사람 등에게 다정한 척 손을 내밀지만 진정 공감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한 것일 뿐인 경우가 많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깊은 정을 주지 말고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세 번째, 지나칠 정도로 비난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어떤 사람이나 특정 집단을 향해 강한 증오나 적대심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보인다. 특히 정치 가치 사람들이 갈리는 부분에서 특히 더욱 심한데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친한 친구고 뭐고 그 순간만큼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을 올리며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경우에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자기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틀리다고 하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들면 참 상대하기 싫고 아무리 친해도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증오와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과 말할 경우에는 상대 생각에 동조해주지 마라. 설령 주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느낀다고 해도 무언가를 비난하는 생각에 동조하면 결국 나에 대한 평가만 나빠질 뿐이다. 남의 평가가 두렵다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매몰되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상대방을 향해 증오나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이들의 부정적인 생각, 과격한 감정이 전염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물론 귀찮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기에 차라리 처음부터 멀리하는 것이 낫다. 네 번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멀리하라. 예의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받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만든 일종의 약속이다. 그렇기에 예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그저 예의를 지켰다는 이유 하나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며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나봤자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예의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거나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이들은 예를 지키지 않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혹은 무례한 태도로 대처한다. 종종 타인의 지위나 경험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며 타인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정이 떨어져서 떠나게 만드는 행동이므로 결코 해서는 안 되고, 만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쳐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내 태도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하라. 같은 요구를 해도 예의만 바르게 하면 원하는 바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5번째, 잘못을 떠넘기는 사람을 멀리하라.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둘 중 한 사람의 문제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조금씩의 결점이 있기에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하지만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일방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이롭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버릇은 걔 때문에 망했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상대방의 잘못이라 비난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잘못하는 경우는 없다. 설령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해도 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결코 남 탓을 할 이유가 없는 법이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더욱 남의 탓으로 돌리고 더 심한 경우 역정을 내거나 한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나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내 탓으로 돌리고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게끔 행동한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반발하면 역정을 내고 일방적으로 손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과하며 달래준다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내 잘못이 된다. 이런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만 나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에 이롭다. 6번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멀리하라. 약속이라 함은 사람들 간에 맺은 신뢰의 증표다. 그렇기에 함부로 맺어서도 안 되고, 맺었다면 어지간해서는 지켜야 하며, 약속을 어겼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내 주변에 두면 독이 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뢰에 대해 큰 생각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미 한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쉽게 바꾸거나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뭉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약속을 할 때는 말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결국 행동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일상에서조차 내가 뱉은 말 또한 지키지 못하고 무언가를 끈덕지게 하는 법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바꾸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매번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라며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매번 다른 핑계를 뱉기 바쁘다. 게다가 이들은 책임감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이나 귀찮은 약속이 있더라도 자신의 책임감으로 인해 결국 그 약속을 지킨다. 하지만 독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대처하는데도 소홀하다. 그들이 잘하는 것은 변명을 하는 것인데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대거 내놓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지 마라. 당신과의 약속 또한 가볍게 여길 것이 분명한데 이런 사람을 곁에 두어봤자 나만 고통받을 뿐이다. 7번째,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을 멀리하라. 인간관계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 노력을 해야만 유지된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인간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나에게 기쁨이 아닌 고통만 주는 일이 된다. 자기 자신만 아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취하고는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득도 빼앗고 심지어는 해치기도 하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아라. 우선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모두가 함께 나눠 갖는다든지 서로 밥을 한 번씩 산다든지 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며 남에게 잘 대해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데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 따위는 전혀 없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용하며 오로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한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나기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집이 잘 살아서 그래. 나도 운만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잘난 사람은 이용하려 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으로 결코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인간관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최대한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 또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무너지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탐욕스러운 성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만나봤자 서로 해가 되니 당장에 정리해야 할 사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자주 보입니다. 한두 번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야 실수로 너그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어떠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와 삶에 보탬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